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오늘은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패스트트랙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패스트트랙은 2015년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소수의 반대로 주요 법안이 표류하거나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 의원 혹은 해당 위원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330일 안에 그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란의 핵심이죠. 그 중에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왜 정치인들은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혹은 현재의 선거제도를 지키는데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선거제 개편안을 보면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되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 분배에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복잡한 계산식이 등장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계산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거제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선거를 민의를 반영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다수결 제도에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편의상 유권자 100명이 있고 그 100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A 후보와 B 후보가 출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후보가 51명의 지지를 받고 B 후보가 49명의 선택을 받았다면 100명의 대표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A 후보가 선출될 겁니다. 여기서 49명의 의사는 무시됩니다. 고작 2표 때문에 49명의 표는 죽은 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양자 구도에서는 과반수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지가 3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명의 유권자가 A, B, C 3명의 후보 중에 1명을 대표로 선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A 후보가 40표, B, C 후보가 각각 30표씩 받았다면 40표를 받은 A 후보가 지금은 대표로 선출될 겁니다. 그런데 A 후보가 대표가 되길 바라지 않았던 60명의 의사는 여기서 무시되게 됩니다. 후보가 4명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A 후보가 30표, B, C 후보가 각각 25표, D 후보가 20표를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30표를 얻은 A 후보가 100명의 대표로 선출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A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길 원하지 않았던 70명의 의사는 여기서 무시되게 되는 겁니다. 60표와 70표가 각각 4표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1987년 12월에 있었던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36.6%, 김영삼 후보가 28%, 김대중 후보가 27%를 득표하여 36.6%를 득표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과반의 선택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거죠.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중에 한 명만 선거에 나왔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맞대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김영삼 후보나 김대중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맞대결 패자가 선거에서 승자가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자대결에서는 대립구도만 잘 만들어지면 소수의 지지자로도 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당과 정치인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수를 만족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극단적인 말과 행동은 대립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여기서 토론과 타협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지역 갈등과 색깔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죠.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습니다. 이 두 당을 합치면 245석으로 전체 의석의 82%인데요.
당시에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로 양당을 합치면 5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59%의 지지로 82%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재의 선거 제도에서는 양당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민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의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우리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나라 살림을 맡깁니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30%대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사를 정치에 더 잘 반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문학 강사 문명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